자,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 망치고 엄청나게 충격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라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공부를 안 하고 친 것 같은 그런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중학교 때 나름 A등급이고 상위권이라고 믿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음에 또 망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한다? 다음 시험도 망하게 될 거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버릴 겁니다.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자잘한 내신 공부 스킬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고등학교 공부의 본질을 알려드릴 텐데 이걸 알고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 이번 내신 성적이 안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다라는 생각, 꼭 상위권이 아니었더라도 나름 나 중학교 때 공부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정말 가혹한 얘기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셔야만 다음 대안이 보이는 겁니다. 내 실력이 왜 낮다라는 거냐? 첫 번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는 성취평가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누가 더 잘하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의 성적을 넘으면 거기에 맞춰서 성적이 나가는 거죠. A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보통은 최소 30-40% 정도 될 거고 과목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는 50-60%까지 A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상대평가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한 30% 이상, 많게는 50%의 학생들이 A등급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반에서 10등 또는 15등 정도 들으면 A등급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반에서 2, 3등을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A등급이었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오면 2등급 또는 3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이렇게 성적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상위 등급을 받는 게 중학교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실제 실력이 안 좋았던 거죠. 중학교 때 거의 만점 수준으로 최상위권에 있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성적이 폭락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왜 발생을 하냐면 중학교 때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적 잘 나왔으면 실력이 있는 거 아니냐? 눈앞에 있는 것들을 딸딸딸 암기해서 머릿속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주입식으로 머릿속에 넣은 그런 지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고 진짜 실력이란 깊이 있는 이해와 능력 쌓는 것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중학교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갑자기 그게 드러나는 겁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공부해야 할 양 자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과서도 있고 부교재도 있고 프린트물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학습지도 있고 한 과목 두 과목도 아니고 시험 범위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대로 단순 암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암기의 천재야, 기억력의 화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면 내신 문제들이 신유형이나 변형 문제, 외부 문제집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암기로 안 먹힌다는 거죠. 더군다나 올해 고1부터는 내신에서 서술형 평가가 더 많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죠? 암기로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실력을 쌓아야만 많은 내용을 암기할 수 있고요. 신유형의 문제도 풀이할 수 있고 서술형 평가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여유롭게 이해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 수행평가도 많고 과제도 많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다. 공부할 여유가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능력을 쌓아두면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장기 기억으로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됐을 때 내가 암기하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60-70% 이상 암기되어 있는 기적의 순간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시간을 훨씬 더 세이브 해주는 겁니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당장 이번에도 어젯밤에 봤는데 생각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단순 무식하게 암기를 하면 계속 반복해서 또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을 언제 또 보고 또 봅니까?
훨씬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경험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부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세특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과목을 깊이 있게 파고들고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세특에 기록되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른 개념들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발견될 수 있다면, 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이건 생기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서 생기부 활동까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제 실력이 계속 향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수능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거고요. 가깝게는 다음 내신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1학기 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2학기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으로 나가면서 점차 심화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당장 다음 진도부터 개념 이해를 해나가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 이번 내신 때 만약에 대충 넘겨버린 내용이 있으면 그게 또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암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옆에 친구 보니까 정말 암기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았던데? 라고 또 추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학년 때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 했던 대로 더 독하게 조금 더 많이 나를 갈아먹어 가면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배우는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내용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1학년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이지만 2학년 때부터는 새로운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까지 어떻게든 턱걸이로 막 상위권에 있다가 2학년 되면서 점차 무너지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차근차근 실력을 쌓지 않고 성실성으로만, 암기로만 커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과로 나오지 않는 거죠. 2학년 돼서 고치려면 늦습니다. 차곡차곡 다져져야 그 기간에 배우는 것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1학년 게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때 가서 1학년 거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해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쫓아갈 수 있을 테니까 제 말을 믿고 다음 시험부터는 공부 방식을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소 공부는 무조건 이해 중심으로, 이걸 바탕으로 시험 기간에 암기해라. 스터디 코드에서 사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기말고사 진도가 막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시험 끝나고 공부하기도 싫고 짜증나고, 그래서 조금 쉬엄쉬엄 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분량 그날 복습하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 다음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생각보다 내 머릿속에 많은 내용들이 남아있네 라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배운 것들만이라도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것, 그것만 매일 하셔도 다음 시험부터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과목별로 능력을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의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터디코드 유튜브 채널에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거나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 과목별 공부법을 컴팩트하게 정리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는가?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고 맞췄냐 틀렸냐 보다는 그 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서 풀이한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보시고요. 틀린 이유를 보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다음 내신 공부기도 하고요. 학종 활동이기도 하고요. 수능 대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중학교 때 내 실력과 성적은 허상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부 방식을 고등학교에 맞게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 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면 공부에 접근하는 그 전략 자체를 완전히 전환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 방법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무식하게 공부를 했었던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이미 첫 번째 시험은 망쳤습니다.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겠구나, 바뀌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해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어색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 시험 한 번만
진득하니 해보신다면 이거구나 깨달음의 순간이 오실 거고요. 충분히 반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두운 현실을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계속 낮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생기부도 안 챙겨줍니다. 평등하게 모든 학생들의 생기부를 잘 챙겨줘야 되지만 선생님들도 물리적으로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좀 우리 학교의 유망주, 우리 반의 유망주 위주로 생기부 활동이 빠방하게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기부 컨설팅을 해드리고 생기부 전략을 짜드리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낮잖아요? 선생님이 안 써줄 수도 있고요. 성적이 또 너무 낮으면 생기부로 역전을 할 수 있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법도 계속 같이 알려드리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드리는 건데 성적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활동이 잘 받쳐줘야지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시험은 망쳤지만 다음 내신은 망치지 않게끔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이번에 망친 시험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망친 시험을 바탕으로 내가 또 무엇을 얻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